자, 그러면 이제 안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대통령께서 안보만 잘 마무리하고 안보 문제로 야당을 얼마든지 지금 저런 식의 이 사드 반대니 또 무슨 전시작전권 이양이니 MD 반대니 뭐 한일 이 군사정보 공유 협정 반대니 이렇게 주장하는 야당을 코너로 몰아넣을 이 카드가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농림부 최소한 농업 정책은 여야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적격 의견 나오자마자 제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여소야대는 이원 집정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양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림부 장관 야당 당신들이 임명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추천해봐라고. 해야 내가 이거 다 양보해주겠다. 안보만 협조해달라. 아유 그랬으면 박 대통령 지금 지지율 60% 가고 주도했죠 벌써. 이거 왜 이게 그렇다고 김대수 장관이 무슨 농림부 장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경력 보니까 별것도 없는 사람이던데. 할 사람 많죠. 차라리 답답하게 풀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지금 내일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주의 이 스카이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 부지를 내일 발표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천은 난리가 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내일 발표하는데 오늘 이제 새벽이죠. 이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롯데가 엄청난 이 잘못을 하고 이 완전히 악덕 기업인 것처럼 다 공격을 하고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수사하고 기껏 검찰이 이 영장 청구한 내용이 영장 기각될 정도로 해버리고 또 성남 공항에 뇌물을 조성해서 성남공항을 무력화시키고 제2롯데월드를 갖다 지었다 어쩌다 하는 전정권과 관련되는 문제는 일찌감치 사라져서 롯데가 웃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 오늘 아마 두 개 다 동시에 발표하면 기자들 이 화면에 내일 아침 신문에 뭐가 나겠습니까? 신동빈이 영장 기각, 그리고 성주 사드 배치 롯데 스카이 골프장 이 같이 나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근데 뭐 하루 연기한다고 그게 뭐 덮여집니까? 만약에 그게 잔머리다 그러면은 저것도 하수죠 그게. 네. 근데 우병수석이 남아있는 명분이 부정부패 세력과의 전쟁 때문에 남아있는다면서요. 예, 그렇게 그러면은 롯데를 지금 못 잡은 거 아닙니까? 쉽게 하면 실패했죠. 그럼 물러나야죠. 그러면 부정부패 세력을 잡겠다고 했는데 못 잡았으니까. 그럼 결국 우병수석은 뭐 송영 한 명 날리고 끝내는 거예요? 송영도 그 뒤로 송영 제가 뭔지가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가 날아가고 난 뒤는 조용해졌어요. 날아갈 때는 나는 뭐 언론에서 송영 같은 사람은 정말 구태고 잘 날렸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분은 민간이잖아요. 민간이. 그 민간이 하나 옷 벗기고 그게 무슨 사정입니까 이게. 하나도 못 잡아들고 있는데 대기업 집단도 아니고 대기업 관련된 공무원도 아니고 아주 우병수석이 그렇게 뛰어나서 부정부패를 잘 척결한다 그러는데 롯데 하나 못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 오히려 저기 누굴 잡았는가 하면 서미경이를 잡으니까 지금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그 아버지의 여인한테 온갖 특혜를 주다가 정말 부담스러웠을까요? 언젠간 끊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다 끊고 있대요. 왜냐면 서미경이만 귀국 못하게 뭐 귀국 안 하면 재산 다 압류하고 뭐 일본 경찰과 협조해서 어쩌고 그다음에 여권 취소하고 하니까 롯데로서는요 서미경이라는 혹을 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같이 그냥 지금 기소되고 신동주도 기소되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신동빈 회장이 이게 검찰 조사에 들어가 갖고 집안 내에 복잡한 혹을 싹 떼버리면서 월급 공짜로 타간 것도 안 주면 그것도 또 이제 안 줄 거 아니에요. 준 게 불법이라서 기소되었으니까 하는 일 없이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수백억 받아갔다. 자 그러면 롯데는 이제 골프장 하나로 기업도 살리고 저게 심청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게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저것도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부분 대해서 뭐 야합이다 또 얘기 나오고 지난번에 김무성 이 도장론 사건 때 제가 그때도 황장수 장님하고 방송할 때 황소장도 강조한 걸로 기억나는데 이 자꾸 잔머리를 쓰잖아요. 이 새누리당 사람들은 유승민 가지고 잔머리 쓰지 않았습니까? 올려놓고 시간 질질 끌면서 그러다가 도장론 뒤통수 맞아가지고 무너졌는데 정치에서요. 다른 영역에서는요 잔머리 썼을 때 좀 이 인과응보가 좀 오래 걸리는데 정신 좀 빨리 맞습니다. 인과응보를. 지금 이거 제가 볼 때 이정현 대표 이거 딱 잔머리예요. 그 정세균 의장 마찬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쓰다가 정의장하고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 정말 이 인과응보를 크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정치권의 인과응보는 빨리빨리 와요. 딴 데보다는. 이분도 정말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드 배치도 말입니다. 처음부터 롯데하고 합의가 돼 있고는 성산포대를 한번 실밀었다가 반대를 하니까 곧바로 절로 옮겨가지고 그게 한 20일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잖아요, 다. 그렇다면 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롯데와 저 땅 문제를 협의를 안 한 채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정부와 국방부가 발표를 해버리면 아니 정경련이나 자유경제원 이런 사람 또 무슨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어떤 분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개인 기업의 토지를 갖다가 임의로 거기에 골프장이면 돈이 엄청 들어서 갖고 놓은 데를 사드 포대로 한다고 난리가 나야 될 건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롯데도 말 한마디 안 한 채 지금 이렇게 결정돼 버리거든요. 이것도 잔머리죠. 이거 나중에 어떤 결과 초래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원래 롯데로 정해놓고 했던지 아니면 성산으로 가다가 누가 또 브로커가 들어와서 했던지 이거 분명히 잔머리거든요. 성산 찍었으면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무슨 목적으로 잔머리를 썼는데 이것도 어떤 또 인과응보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뭔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 기상청 옥상에 기상 관측 레이더가 이름이 X밴드 레이더고 사드 레이더와 비슷한 이 주파수 영역대를 쓰는 모양이에요. 동작 구민들 1000여 명이 몰리고 그 지역에 이 동작갑의 김병기 더민주 의원, 동작구청장 등까지 모여서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상청 옥상에 사드 레이더와 비슷한 기상 레이더 철회하라고 지금 데모를 어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북핵 5차 실험 이후로 북핵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다 국민의 82%, 65%가 핵무장을 지지할 정도로 정권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완전 호재죠. 그런데 이렇게 개싸움하고 여당 대표는 단식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안 들어가고 있고 이러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보가 별로 위험하지 않나 보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안보 이슈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사드 배치를 완수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이제 긴장감이 풀리게 돼 있는 거죠. 다시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황상현님 방송 보니까 장차관들에게 대통령님이 이제 골프 치라 그러는데 지금 안보 위기 때 장차관들 다 비상대기 시켜야죠. 국무위원들 아니에요. 터지면 무조건 다 비상회의 해야 되는데 북핵 사태 해결될 때까지는 골프 금지령을 내려야지 골프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국민이 긴장하겠냐는 거야 이래가지고 여당 대표는 들어누워있고 장차관들 골프 치러 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드 배치만을 하더라도. 벤 대표 말씀 전적으로 옳은 게요. 대통령이 안보 위기가 위중하다고 스스로 입만 열면 강조를 하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나 그 각국 이 국감에서 뭐를 갖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보 위기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권과 또 좌파 종북 단체의 행태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싸우고 아니 그래서 청문회도 안 되더라도 국감 때 임동원 부르고 다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문재원 전 대표도 지금 보면 유력 대선 후보가 전시작전권 이양을 반대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새누리당이 국감에서 그걸 이슈화시켜서 문재인도 증인 신청하고 박지원도 증인 신청하고 뭐 필요하면은 저 김대중 재단도 신청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들어누워 있는데 어느 국민이 지금 안보가 위기라고 느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상청 옥상에 기상청 레이더도 쓸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이율 배반적인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벤 대표나 저나요. 어지간하면 안보 문제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수 정당이나 또 보수 지지자들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이건 정말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사안에서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위기의 본질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 또 봅시다.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 뭐 또 대선 후보들 여러 명이 이야기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 개발에 대해서 성김이 곧바로 한국에 와서 옆에 외교부 관료 세워놓고 안 된다 해버리고 미국 백악관에 이 보좌관이 또 안 된다 해버려서 안보 NSC 보좌관이요. 자 이렇게 한 방식을 맞아도요. 그럼 말했던 사람이 미국에 달라들거나 미국하고 관계없이 가자라거나 이렇게라도 무식하게 이야기라도 하거나 안 그러면 대안은 아니 저 야당 의원들 저 중국 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가가지고 뭐 친중 행태 보였는데 그럼 여당 의원들이 한 20명 묶어서 미국 백악관 들어가야죠. 네. 그런 쇼라도 해야 될 거니까 이런 쇼는 그래도
국가가 있는 쇼고 지금 이 단식 쇼는요 국가와 국민이 없는 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제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1차 토론회 끝부분에 트럼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 언급하고 일본 언급하고 한국 언급하면서 이 GDP에 이렇게 대한 국방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에 의존하면서 현저히 낮게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제값을 치러야 된다고 또 강조했어요. 아,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되는 순간에 트럼프 될 걸 노리고 지금 이제 김천 아닙니까? 김천 인구수가 더 많잖아요. 트럼프 되는 걸 노리고 대대적인 사드 반대 집회를 하고 그 사진 영상 찍어서 트럼프 쪽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당연히 이미 보냈을 걸. 아니, 이제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럼 트럼프 당연히 하지 마 니네가 사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사드 배치 거의 물 건너 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국무부 그 차관보가 초조했는지 엊그제 이왕이면 이거 빨리 좀 배치해. 아니 정권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바마 정권 네,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되자마자 바로 재검토지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할 게 아니라 되는 대로 빨리. 이건 해야 지금 된다고. 미국이 최첨단 무기고 아직까지 딴 나라 별로 팔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갖다 주겠다. 근데 한국 국민들이 반대한다. 트럼프가 미쳤습니까? 그걸 갖다 주게. 전번에 정세균 의장 등이 그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미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미국의 이 전 합참 의장이 뭐라고 했는가? 그때 한미 무슨 이 모임이 있는데 그 행사에서 중동 국가를 비롯해서 이거 사갖고 갈라는 사람이 줄을 섰다라고 사갖고 갈라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잔머리 자꾸 쓰다가 정말 어디서 모른지에서 큰 벼락을 맞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땐 트럼프와의 벼락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와의 벼락은 이정현이나 무슨 개인한테 때리는 벼락이 아니라 대한민국부터 저 북한까지 포함되는 한반도 전체를 때리는 벼락이거든요. 이거 다 우리가 업보로 겪는 겁니다. 자, 국가가 안보가 위중하다고 정말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 와중에 여야는 정말 속마음하고 끝에 이 말하는 말이 다른 이런 행태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투쟁을 하고 있어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보면 지금 이미 오늘 진짜로 나흘을 날렸어요. 국감이 월요일부터 하는 건데. 자, 이렇다고 하면 국감이 이런 이유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감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오지 않겠습니까? 장관 해임건이란 하나 때문에 국감 안 한다 그러면 예. 지금까지 60년간 또 국감 안 할 사유도 수두룩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국감 기간이 뭐 길지도 않고 뭐 보름 아닙니까? 근데 그 보름 동안에 이 지금 국감이 내일까지 제껴버릴 거고, 그러면 주말은 뭐 쉬고, 그럼 월요일 날부터 하면 월요일 날 되기도 어렵고, 거의 국감이 안 한 채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안 하는 걸 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책임져야 될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 후폭풍 장난 아니죠. 그리고 국감에서 또 할 건 다 합니다. 야당이. 그냥 야당이 뭐 여당 보고 국감합니까? 야당 할 거 다 하고 이제 국정 운영 책임 다 덮어 쓰는 거고. 야당이 지금 협조를 안 한다고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제 비판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야당이 협조 안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비박들이 오늘 이제 저렇게 말을 던져놓고 내주까지도 안 하면 주말에 이제 안 바뀌면 아마 내주에 우리는 들어가자고 이제 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거의 이제 분당 이제 진짜 분당 수준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되면. 그렇게 저 가는 거죠. 친구들 저거 분당 하면서 한같이 그 뭉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분당 되는 거죠. 그럼 안 그래도 소수 여당인데 진짜 소수 여당.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분당해가지고 열린우리당 40몇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준의 개파가 되는 건데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 숫자 가지고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그 재단의 홈페이지도 강화하고 정치를 이렇게 관여하시려고 몸을 살살 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친박하고 친노 빼고 지금 뭐 정규 판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친노는 상관없어요. 야당이니까. 근데 이건 국정을 마무리해야 되고 안보라는 절대적인 중요 과제가 있는 박근혜 정권이 40명대의 소수 개파로 이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모든 거 다 양보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해주고 안보 하나만 지켜야 된다고 총선 다음날부터 얘기했는데 아니 하나도 양보를 안 해요. 지금 뭐 벤 대표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딱 들어보고 우리 방송을 보고 저 방송 반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가 반대로만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도 술을 진작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빤하게 우리가 신동빈이 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렇게 온 사정기관을 다 동원해서 롯데를 초토화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롯데 골프장 발표할 때 신동빈이 어쩔 거냐 보면 저 참
내가 그래서 애초에 성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성주냐 할 때부터 찝찝했었습니다. 근데 신동빈이는 돈 벌게 생겼어요. 경기도에 있는 땅과 대토를 한대요. 왜? 돈을 주고 사면 1,000억 이상이 새로 투입돼서 국회 비준을 해야 되니까. 또 머리를 쓴 게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땅과 아니,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저 호남의 뭐 무안의 땅이나 뭐 이런 거하고 바꾸지. 경기도 땅하고 바꿔준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물물 교환 시대도 아니고 그 땅값 맞출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주의 땅값 한 평하고 경기도의 땅값 한 평하고가 차이가 얼마나 클 건가. 그래서 아니 그냐면 땅이라는 거는 잘라 파는 순간에 땅값 떨어집니다. 예. 이게 복잡한 계산인데 그게 그럼 지금 그 경기도 땅 평수 계산해가지고 맞춘다 그러면요 잘라 파는 순간에 땅값 떨어지니까 나 이거 계산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참 머리 계산들 하는 거 보면 다 보이는 수를 두고 있는데 그게 참 좋은 수가 아니라 희한한 수를 갖다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기 이 김경재 총재는 어디 뭐 아니 그 자유총연맹은 지금 이 사드 배치 안보 투쟁을 가는데 아니 이슈가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정쟁 때문에 정쟁 내부 정쟁 여당 때문에 대표가 공고 앉았습니다. 예, 이슈가 사라지잖아. 이게 같이 안보로 집권 여당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긴장감이 온 사방에 안 돼요. 벌어지면 예, 내부에 지금 이렇게 사실은 봐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안보 이슈를 갖고 들어눕고 그냥 이렇게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냥 진짜 제가 되는 단식을 일인데. 하고 싶으면요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박지원 청문회 하라고 단식하고 들어놓으란 말입니다. 그건 얘기가 되지요. 그러면은 박지원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야당에서. 그럼 너 하나 나가라 끝낼 수 있는데 이걸 왜 들어놓냐는 김대수 장관 하는 문제로. 이재명 대표 어차피 단식 못 끝냅니다. 정세균 의장이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단식 사유 하나 더 추가를 하세요 그러면. 박지원 청문회 나오라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은 그래도 좀 명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식하면 근데 뭐 박지원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게 되겠냐? 그것도 그 말 하기 이전에 DJ 정권의 비협조와 호남 차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도 해봤고 또 어제는 또 말을 하나 더 해가 정세균이 사퇴하든 내가 굶어 죽든 둘 중 하나를 하겠다고 자기 발등에 점점 못을 너무 많이 박아가 나중에는 돌아오려면 그 박은 못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다가 정세균, 이재명 둘 다 정치 생명 끝납니다. 올해 안에 끝나는 수 있어요. 참 진짜 갈수록 더합니다. 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할 때 뭐 저런 대표가 있나 생각했는데 김무성 대표만 다음으로 대표된 분이 그러니까 이게 18대 국회가 최악이었는데 19대가 더 최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8대 국회의 국회의장보다 더 최악의 국회의장이 나온 거고 더 최악의 여당 대표가 나온 거죠. 제가 그 이런 말 한 거 기억할 겁니다. 이 자수성가하고 17계단을 뛰어넘어서 인간 승리를 한 이정현 대표를 엄청 칭송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분이 개인적으로는 인간 성질일 줄 몰라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될 건지는 의문이다. 왜 앞에까지 해오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당 대표가 되어서 제대로 처리를 할 건지 걱정이다 이랬는데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저분이 또 반기문 씨는 또 엄청 싫어해서 이 본인이 아마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출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는 행태 볼 때는 딱 그겁니다. 네, 그래서 큰 꿈을 더 꾸고 있는데요. 이번에 단식하는 부분 때문에 그 큰 꿈이 가는데 도움이 될지 이걸로 일장춘몽이 될지. 아니 박지원 청문회를 단식 사유로 하나만 추가해 주면요,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면 안 하니까 그 말을 안 했어야 추가되긴데. 자, 변 대표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다시 강조드리는데요. 네. 그 잔머리 쓰면 반드시 잔머리에 당합니다. 이게 한국 현대 정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잔머리를 많이 써서요. 인과응보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크게 얻어맞고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얻어맞는다고 제가 경고를 합니다. 새누리당의 대표가 결정되는 과정을 한번 다시 변 대표의 잔머리에 기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최경환 의원이 자기가 될 줄 알고 요즘 무슨 뭐 지역 청탁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을지 경찰 수사를 받을지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때 자기가 하려고 대표한테 힘을 잔뜩 모으고 또 룰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최경환 무슨 전화 이 녹취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녹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뭐입니까? 그 실험 뭐 힘센 새누리당 의원 한 명이 폭로했잖아요. 전직원. 김성애 의원. 예, 김성애.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쪽으로 흘러갔는데 거기 또 그러니 최경환 의원은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무슨 50억 롯데 뭐 그런 이야기가 다니면서 본인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서청원 대표 쪽으로 갔는데 김성희 의원의 폭로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서청원 대표도 전 대표도 안 한다고 이랬죠. 그래가 이제 이렇게 간 걸 이정현 의원이 잽싸게 차지를 했죠. 근데 이제 본인이 굶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선에 가는 길이 될지 굶다가 거의 굶어 죽을지 참 걱정입니다. 정 밴 대표 감사합니다.